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벨포어 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녹음은 두 개의 벨포어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벨포어 선언이라고 알려진 것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것은 엄청 유명해서 무슨 뉴스나 신문에 되게 자주 나오고 오늘 요즘에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벨포어 선언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별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벨포어 선언은 이스라엘 혹은 중동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벨포어 선언 하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벨포어 선언은 사실 호주, 뉴질랜드랑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 혹은 무엇을 읽다가 벨포어 선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뉴질랜드랑 관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두 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발포 선언이 두 개가 있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 아서 발포라는 사람이 주도한 선언이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각각의 선언을 좀 이따가 알아볼 거지만 이제 그 사람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그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좀 제대로 발음된 거 들어보시죠. Arthur Balfour, Arthur Balfour, Arthur Balfour. 자, 그게 발음이고요. 이 사람 1848년에 태어나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하여 뭐 이 사람이 하루하루 어떻게 했다, 뭐 1년 1년 어떻게 했다 우리 알아보지 않을 건데 이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고 싶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나중에 귀족 칭호를 받는데요. 두 개의 칭호를 받아요. 하나는 백작이고 하나는 자작이에요. 동네를 달리해서 그 두 개의 칭호를 주는데 그 백작이라는 것은 earl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음은 좀 어렵긴 하지만 earl. 하지만 그 두 번째 단어 자작,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영어 단어를 쓸 때 대부분 실패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작이란 단어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자작의 발음입니다. 들어보시죠. Vis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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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발음입니다. Viscount는요, V-I-S 한 다음에 C-O-U-N-T, count라는 단어는 따로 있고 그 앞에다가 V-I-S를 붙인 것이죠. 그 VIS는 총장, 부총장 할 때 그 부,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단어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count보다 한 단계 낮은 게 Viscount예요. 그러면 왜 count는 없느냐? 영국의 그런 귀족 칭호에다가 귀족 등급에다가 count라는 등급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공후 백자남인데 백작은 earl이고 자작은 Viscount예요. 우리가 count란 단어를 그 귀족의 칭호로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몽테크리스토 백작.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단어, 그 백작에 해당하는 단어가 count예요. 그러면 count가 백작인데 왜 여기서는 백작을 earl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영국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자귀도 영국에서 주어진 자귀가 아니죠.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자귀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섞으시면 안 됩니다. count란 영어 단어가 있죠. 세는 것으로서. 근데 여기 사전에 지금 이와 관련된 count란 영어 단어의 정의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전에 나온 거예요. A foreign nobleman whose rank corresponds to that of an earl. earl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백작에 해당하는 외국 귀족. 그게 count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count면, 귀족으로서 count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인 것이죠. 이 영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알게 되었어요. 영국 귀족 칭호에서 count라는 그런 등급은 없다. 그걸 알게 되었는데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영어 단어에 count가 분명히 있을 건데 라고 확신하게끔 만든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countess예요. earl의 wife 혹은 earl이 죽고 나면 그 남은 그 여자분이 바로 countess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count가 아니고 earl이지만
아내는 카운테스인 것이죠. 한반도의 역사에도 카운테스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배워다가 1910년 이후에 이제 자기 편들한테 이런 귀족 칭호를 주죠. 그래서 조선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친일파들에게는 이 자귀가 주어집니다. 백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작이 있어요. 이완용이 백작이죠. 백작 말고 자작도 잔뜩 있는데요. 백작은 뭐 소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 지금 백작은 3명밖에 없어요. 자작은 낮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름 좀 들어본 이름 읽어볼게요. 박재순, 송병준, 이용직, 민영규, 민영소, 민영휘, 그 다음에 한자가 다른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Viscount, 자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서 벨포어는 백작이기도 하고 자작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의 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인 오늘날에 있어서 그 귀족이라는 건 사실 좀 재미없는 주제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영어 단어를 배운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영국 귀족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배우는 데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주변에 잔뜩 있습니다. 그런 게 본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1848년에 태어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자기 누나가 이제 둘이 있고 그 집에 애가 8명인데 누나가 둘 있는 아들 중에는 첫째 그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36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자기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엄마는 어떤 귀족집에서 오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는 후작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운 백작, 자작보다 높은 후작. 자기 어머니가 후작인 외할아버지의 딸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삼촌, 자기 어머니의 형제,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후작이 있어요. 뭐 후작이 막 여기저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외삼촌은 이제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죠. 수상이 돼서 수상을 3번이나 합니다. 13년 동안이나. 그 사람의 핏줄로 연결된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godfather니까 대부죠. 자기네 대부는 누구냐? 공작이에요. Duke of Wellington.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이런 게 잔뜩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에 8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3번째 아이고 그 위에 누나가 2명 있다. 아들이 이 집에 5명이고 이제 딸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좋은 학교는 다 보냈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이튼, 그 학교에 다니게 되고 이튼 졸업하고 나서는 캠브리지에 가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 사람이 졸업할 때 Second Class Honors라는 걸 받고 졸업합니다. Honors를 받을 때, 졸업을 할 때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First Class를 주기도 하고 Second Class를 주기도 하고 Third Class를 주기도 하죠. 오늘날에는 Second Class를 위아래로 나누어서 Upper Second Class가 있고 Lower Second Class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엄청 잘했으면 First Class Honors를 받고 졸업했을 텐데 First Class Honors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 교수들은 이 암만 무슨 공작이고 후작이고 이런 집 애가 와도 점수를 잘 안 주는 거죠. 공부를 잘 못하면. 그래서 이 사람 세컨드 클래스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을 많이 만났으나 결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이런 그럴듯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결혼을 안 하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겠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 대학을 다니면서 혹은 그 이후에 주로 자기의 분야가, 자기의 개인적인 관심 있는 분야가 철학이에요. 그래서 31살 때 책을 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철학적 의심 옹호, Defense of Philosophic Doubt. 그런 책을 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근거로, 그런 삶에 대한 접근을 근거로 한 유명한 말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한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랍니다. Nothing matters very much and few things matter at all.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고 약간 중요한 것도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인생은, 삶은, 혹은 이 세상은, 혹은 현실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장가가게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은 그렇고요. 이제 공직에는 26살에 처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자기 삼촌이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삼촌의 private secretary, 이거 무슨 공직인 모양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관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자기 private secretary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한대요. 그 역할을 자기 조카한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삼촌이 준 감투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secretar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화 받고 그런 비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이제 자기 조카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50대가 되었을 때 자기 삼촌이 이제 수상을 3번, 13년간 3번 하다가 그만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수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상하다가 이제 수상 그만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수상 그만두고 나서 한참 있다가, 즉 1916년부터 1919년까지 외무부 장관을 또 합니다. 수상은 1902년부터 1905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뭐 영일 동맹이니 무슨 뭐 1차 대전이니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영국에서 큰 자리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가 2개의 벨포어 선언이죠. 그중 더 유명한 벨포어 선언, 1917년 벨포어 선언은 이 사람이 외무부 장관일 때, 현직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고 더 잘 알려져 있고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즉 호주에서 보기에는 혹은 뉴질랜드에서 보기에는 뭐 그다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벨포어 선언 혹은 더 유명한 벨포어 선언은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읽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포어 선언이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에 와 있어요. 그거 읽겠습니다. 벨포어 선언은 영국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담긴 문서로 벨포어 선언이라는 명칭은 1917년 당시 외무장관 아서 벨포어가 서명한 데서 기원한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유태인의 민족적인 고향을 세우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그 밑에 평가. 이것은 사실상 유태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신이다. 하지만 이미 벨포어 선언 이전인 1915년 10월에 전후 아랍 국가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약속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1915년에는 아랍과 합의를 보고 1917년에는 유태인과 선언을 하고, 이런 모순된 행동으로 결국 전후 유태인 세력과 아랍 세력의 분쟁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벨포어 선언을 누구한테 쓰냐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죠. 그 가문의 장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로스차일드, 그 사람은 이제 유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유태인은 뭐 그때 아무런 조직이 없으니까 뭐 조직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포어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벨포어 선언입니다. 호주, 뉴질랜드와 관계없는, 하지만 더 유명한 선언이죠. 만일 우리 팟캐스트가 뭐 예루살렘에 산다, 아니면 뭐 올리브 먹고 이스라엘 가자, 그런 팟캐스트라면 이거 벨포어 선언만 가지고 뭐 10시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안 사니까 저의 영역이라고 제가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고 싶은 본론인 1926년의 벨포어 선언,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제 1926년이 되면 아서 벨포어의 나이가 78살이 되죠. 여기서 이제 26년에 벌어지는 일이 이 회의예요. 제국회의, Imperial Conference라고 해서 이 각 중요한 식민지의 장들이 런던에 모입니다. 당연히 호주에서도 가고, 당연히 뉴질랜드에서도 가고, 당연히 캐나다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남아공에서도 오고, 이걸 합니다. 이거를 26년에 한 게 7번째 제국회의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Balfour Declaration이라는 것을 26년 Imperial Conference에서 하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시대니까 그거를 당시에 선언한 그 전문을 PDF 파일로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한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그거를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요. 거기에 재밌어 보인다 싶은 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 수상도 모이고 이제 영국에서는 대표로 아서 벨포어가 참여해서 이 문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1페이지 마지막에서부터 2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적혀 있는 말을 읽겠습니다. 이게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The committee are of opinion that nothing would be gained by attempting to lay down a constitution for the British Empire. 이 커미티, 이 조직, 이 수상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대영 제국의 헌법을 지금 쓰자는 그런 종류의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뭐 실효가 없다. 그 각 식민지를 포함한 영국의 헌법을 거대하게 쓴다면 그 무슨 뭐 뉴질랜드에는 어떤 권리를 주고 막 이런 걸 만약에 헌법으로 쓴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 헌법이라는 걸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제국 자체가 이게 너무 커진 제국이죠. 각각의 자치령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그런 나라들, 여기 나라라고 부르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나라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widely scattered,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고 different characteristics, 각 나라의 특성이 다르며 very different histories, 각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며 at very different stages of evolution, 각 식민지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단계에 있단 말이죠. 그 내부의 정치적인 혹은 법률적인 발전의 단계가 그것들을 모두 모아다가 캐나다의 법이기도 하고 호주의 법이기도 하고 뉴질랜드의 법이기도 하고 영국의 법이기도 한 영국 제국의 헌법을 쓴다는 거 그거 별로 실효성이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There is, however, one most important element.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합의 볼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From a strictly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이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존재하지 않지만 헌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has now reached its full development. 어떤 중요한 요소가 분명해졌어요. We refer to the group of self-governing communities composed of Great Britain and the Dominions. 그 분명해졌다는 것은 어디에 관한 것이냐? 영국과 그에 딸린 자치령으로 구성된 각각의 자치적인 지역사회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특성을 이제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y are autonomous communities. 그들이, 그러니까 그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각각 이제 자치적인, 독립적인 지역사회라는 거예요. Within British Empire. 물론 걔네들이 모두 전체적으로는 영국 제국 안에 들어있죠. Equal in status. 그 지위가 모두 같아요. 그리고 그 자치적인 지역 사회들은 in no way subordinate one to another. 서로 간에 어디 높고 낮은 그런 관계, 권력 관계가 있지 않아요. In any aspect of their domestic or external affairs. 그런 그 내부적인 정치 상황 혹은 그 외교적인 관계 그 어느 면에서도 위아래가 없어요. Though united by a common allegiance to the crown. 하지만 왕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충성심?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자치적인 지역사회들은 freely associated as members of the British Commonwealth Nations. 그 영연방의 회원으로서 자유롭게 관련되죠. 어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문서가 아주 그럴듯하고 우아한 말로 쓰여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제목이 이거예요. 제3장 Special Position of India. 인도의 특별한 위치. 여기서 말하는 위치란 어떤 지역적인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 제국의 이런 그 자치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도가 차지하는 위치.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한 좋은 말 인도에는 관계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인도는 지금 우리가 하는 좋은 말 무슨 서로가 평등하고 자체적이며 무슨 내치는 마음대로 하고
무슨 외교적인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에서 인도를 뺀다. 그거를 우아한 말로 어떻게 하느냐? The position of India in the empire is already defined by the Government of India Act 1919. 1919년 인도 정부법. 그거에 따라서 인도는 행동해야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합의하는 거 거기에 인도도 포함된다고 제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확실히 한 챕터를 정해서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중에 애매하게 해석할까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설명에 따르면 발푸어 선언은 1차 대전 이후 각 자치령들이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점점 더 독립성이 세져가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반영한 것의 결과로 이런 선언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같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 관계가 새로 생겨야 하는 것이죠. 이제 외교 관계가 생기면 그러니까 서로 남남이 되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서로의 대사를 외교가 생기는 거니까 외교 관계가 생기는 거니까 서로의 대사를 보냅니다. 영국 대사가 이제 자기들끼리는 이거를 대사라고 안 부르고 British High Commissioner라고 부르죠. 그래도 대사 역할을 다 하니까요. 영국 대사가 처음 캐나다에 간 것은 1928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보면 각각 나라들이 언제부터 이제 대사를 주고받았는지, 하이 커미셔너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영국이 호주에다가는 언제 처음 보냈는가? 아까 캐나다는 28년이라고 했죠? 그로부터 8년 뒤, 36년에 영국이 캔버라에다가 이제 보냅니다. 자기네 대사를 보내는 것이죠. 브리티시 하이 커미셔너를. 뉴질랜드는 약간 늦어요. 뉴질랜드는 언제 보내느냐?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보낸 것은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뉴질랜드에도 영국이 하이 커미셔너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외교 관계가 성립되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남남이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서 대사라는 단어와 하이 커미셔너라는 단어를 섞어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사라는 단어는 ambassador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친구끼리는 하이 커미셔너를 보낸다면 외국에는 하이 커미셔너를 안 보내겠죠. 예를 들어 똑같은 외교관이어도 캔버라에 올 때는 혹은 웰링턴에 올 때는 그런 사람이 하이 커미셔너지만 브리티시 하이 커미셔너이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이 커미셔너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 웹페이지에 보면 자기네 대표가 누구라고 되어 있느냐. 사이먼 뭐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British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하이 커미셔너의 관계가 당연히 아닌 것이죠. 흔히 이렇게 국가 간에 이런 거대한 합의를 맺으면 그로부터 실무진이 실무 역할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년에 수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의회에서 이것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통과시키는 데에 5년이 걸려요. 그래서 1931년 영국이 먼저 통과시킵니다. 그것의 이름이 The Statute of Westminster 1931이에요. 이 법의 내용은 이겁니다. The legislative independence of the self-governing dominions. 그러니까 자치령들의 법률적인 독립, 다른 독립 말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립성을 주는 겁니다. Dominions of the British Empire from the United Kingdom.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들은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법률이 영국의 법률과 저촉될 때에도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 was a crucial step in the development of the dominions as separate states. 이것이야말로 그 자치령들이 독립적인 나라들이 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계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런 법을 만들어낸 게 31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어줬더니, 그러니까, 자, 이런 법 우리는 통과시켰어. 그 자치령들 각자 알아서 해. 너희들도 똑같이 통과시키면 너희들도 완전 법률적인 독립이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정말로 이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호주가 이걸 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942년 호주가,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호주가 42년에 일부 받아들여서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느냐? It was able to legislate inconsistently with British legislation.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법과
호주의 법이 다르더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42년에 호주에선 생겨요.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이제 호주가 그걸 42년에 받아들이고요. 그 42년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호주 내에서 법률적으로 영국 의회의 힘이 혹은 영국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더 한참 나중의 일인데요. All British power to legislate with effect in Australia ended in 1986.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 호주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법을 못 만드는 때, 그거는 198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형식적으로나마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영국 의회에서 호주 내의 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캐나다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캐나다에게 똑같이 호주처럼 그런 권리를, 자유를 줬더니 캐나다 의회에서 영국 의회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헌법을, 그러니까 캐나다의 헌법을 바꿀 권리를 영국 의회가 가지고 계세요 라고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됩니다.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1982년에 캐나다가 법을 통과시켜서 그런 권리 이제 영국에 하나도 안 남아있고 다 캐나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이제 8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독립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음 뉴질랜드 차례인데요. 뉴질랜드는 47년에 아까 그 Statute of Westminster 그거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뉴질랜드 법 안에 did not remove the ability of the British Parliament to legislate regarding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뉴질랜드 헌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영국 의회에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었느냐? 1986년까지 그런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나 이제 그럼 니네는 하지 마라,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리. 우리 지금 벨포어 선언이라는 것 두 가지를 보았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에요. 그거 호주 뉴질랜드의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되고요. 두 번째 벨포어 선언은 호주 뉴질랜드에 관련된 것이죠. 그거는 1926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수상들이, 즉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수상들이 런던에 모여서 당시 그 회의에서 영국 측을 대표하였던 아서 발포어가, 아주 오랫동안 외교관을 해왔던 아서 발포어가 이제 자치령들은 영국과 어떤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서 국제사회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었고 혹은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나중에 법률로 의회들이 통과시켜서 31년에는 먼저 영국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나라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차츰차츰 통과시켜서 결국은 법률적인 독립을 80년대에 들어서 다 완성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들으시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더 핵심적인 걸 알아갈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공후백자남 할 때 그 자작의 영어는 Viscount라는 거. 그거 하나만 건지셔도 오늘 아주 본전은 뽑으신 겁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8월 4일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